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가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3파전으로 압축되며 한 달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추격하는 두 후보가 어대명 기류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재명 의원도 일련의 그 행태들을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본인이 지금 대선에 패배한 장본인이고 또 지방선거를 총지휘했는데 책임을 지고 지금 어디 은인자중하고 보이지도 않는 데서 숨어 있어야 될 처지인데 어쨌든 우격다짐으로 꼼수 부려가지고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상당수의 당내에 우려와 걱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나왔어요. 자신이 책임이 있으니까 당대표가 돼서 당을 개혁하겠다. 본인 개혁부터 먼저 해야죠. 이번에 그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논란의 발언은 이재명 의원이 강원도 춘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대중정당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원인으로 언론 환경을 탓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때문에. 경쟁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해당 발언은 저학력 빈곤층은 언론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말이라며 상대 지지층을 얕잡아보는 오만함, 노골적 선민의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지난해 황운하 의원이 윤 지지자들은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고령층이라고 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그럼 정말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봤거든요. 근거가 없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빈곤층 저학력층 6070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변수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은 국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OECD 평균만 됐어도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슬픈 일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070. 우리나라 교육열이가 높아가지고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거주자의 20%에서 30%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70~80%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력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시 저소득, 저학력층.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무시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못 가져가지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거야.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언론들에게 속아. 그래서 왜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속아. 근데 이거를 또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또 옹호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예.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한 대로 차별적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해서는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 어쩌면 거꾸로 가난하고 좀 학력이 저기한 분들이 많이 그렇다 그러면 지지를 얻지 못한 걸 반성하고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뭐 국민의힘 쪽이고 비껴서 저 사람들은 좀 생각이 좀 뒤처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차별적 운동을 심지어 심하게는 혐오적 의식을 깔고 있는 것, 반인권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더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네 번째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계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시종일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한동희 사망수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 걸까요?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당대표 후보로 강원도를 찾아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의원과 관련된 여러 의혹 사건 속 4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모두 자신과는 무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무속 논란을 겨냥해 무당의 나라가 돼 그런 것이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이재명 의원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이 모른다라고 했던 분들 가운데 하필이면 같이 사진 찍힌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호주에 골프 치러 가는데 바로 자동차를 옆에서 타고 간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사진이 2개나 남아있더라고요. 판문점을 같이 방문했고요. 뿐만 아니라 회의를 하는데도 그 당시는 성남시장이죠. 시장이 사회를 보고 또 그 회의체에 참석한 그런 사진들도 남아있던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망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선거운동 기간에 운전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은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받는 혐의는 이분의 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의 카드를 쓸 수 없는 시간에는 이분의 카드로 쓰고 난 이후에 경기도의 카드로 이것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의문의 죽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고 또 두려운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재명 의원이 이분들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했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런 이유만으로 당신에 대해서 상당한 무슨 어떤 의혹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섣부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가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지우기 시작하면 저는 관련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또 하나의 억울한 일을 만들 수 있다고. 관련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게 주변에서 사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의원은 나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표현이나 대응 방식이 그릇되고 적절치 않았던 건 틀림없지만 관련 있는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에게 이거 당신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의혹의 덩어리를 던지는 것 또한 반인권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원님, 근데 이게 한 건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건째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자살한 분이 3분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그때 체포될 때 자살 시도하고 감옥에서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4분들이 몽땅 다 이분과 같이 일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할 일은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게 사실은 법인카드 이분이 사실은 그냥 카드 빌려준 것 정도잖아요. 라고 한다면 참고인이거든요.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고 그 심리적 부담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모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카드 빌려줬다고 사람이 목숨을 끊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모 씨가 부동산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이게 몇급 공무원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라고 한다면은 이게 진짜 단지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뭔가 설명이 필요한 건 맞아요.